5월 30일 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한 팩트만 보세요. 하노이와 호치민시 지하 공간 확장 계획 제한. 더 많은 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 확장은 매우 비싸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로 확장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응우엔 아인지 의원이 말했습니다. 응우엔 아인지 국회의원이 5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향후 30에서 50년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확장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며 상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대식 지하철 시스템으로만 현재와 미래의 과부하와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상기후로 침수가 드러나는 현실과 지반이 약한 베트남 땅 특성을 이겨내고 잘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네요. 제가 지질 전문가는 아니라 더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땅값이 오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도 같습니다. 땀다오 고개에서 브레이크 안 드는 오토바이 구한 영웅. 오토바이가 차에 부딪힌 후 지그재그로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을 본 남성은 오토바이를 쫓아가 한 손으로 제동을 걸어 세웠습니다. SH 모드 스쿠터를 타고 있던 주엔 씨는 5월 29일 정오 친구들과 땀다오에 놀러갔다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롱 씨가 운전했고 그 외 다른 친구의 아이까지 총 3명이 탔으며 SNS에 3사람이 가족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는 땀다오 정상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롱 씨는 회시에서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어 스쿠터로 내리막 가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고 제동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치엔 씨는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땀다오에 가던 중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서 즉시 차가 제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턴하여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 스쿠터를 잡아 정지시켰습니다. 수리도구를 들고 다니는 덕에 계속 주행할 수 있도록 두 브레이크 패드를 모두 교체해 주었습니다. 치엔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런 경우 누구든 저와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승용차 운전자 하이싱 씨는 뒤에서 오토바이가 충돌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난지 파악 못하고 그저 오토바이가 뺑소니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엔 씨가 오토바이를 잡아 세우자 비로소 문제 상황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스쿠터로 내리막을 가는 것은 미경험자가 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유지 보수 없이 오래된 브레이크로 지속적인 제동을 하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사용하여 마찰열이 오르면 점점 제동력을 잃게 됩니다. 악셀을 가볍게 쥐어 클러치를 느끼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저속 기어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노이의 기록적인 강우 2시간. 하노이 연평균 강우량은 약 1700mm이지만 5월 29일 단 2시간 만에 랑 기상 관측소는 138mm를 기록하여 1986년의 역대 기록을 6mm 가까이 초과했습니다.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에 따르면 29일 14시에 46시 랑 기상 관측소는 138mm의 강우량을 기록. 1986년 6월 18일 역대 기록인 132.5mm를 넘었습니다. 하노이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꺼우저이군이 170mm로 최다, 떠이호군이 150mm 이상, 황마이군이 130mm로 그 다음입니다. 바딘군과 타잉송군 타잉지연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50mm 이하일 때는 괜찮지만 50mm가 넘으면 취약지구 11곳이 침수되며 40분이 안 되는 시간에 100mm 강우량으로 집중호우가 되면 배수 시스템이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딩 경남의 지옹딩의로의 경우 1km에 걸쳐 침수되었으며 경남 빌딩 통과 구간은 60에서 70cm까지도 침수되었습니다.
기상기관은 하노이 폭우는 압축된 약 22에서 25도의 저기압 추경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외에도 설라성과 화빙성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배대실에서 3위는 세태풍자 씨를 음어서 관심 없지만 4위는 저는 1987년생이라 이번 비가 인생 역대급 비였어요 라고 하네요. 호치민 국제학교 학생들 싸움 전말 보고하고 일부 책임 있다 인정. ISCMCA 국제학교는 학생 간의 싸움 같은 유감스러운 일로 학부모들을 걱정하게 만들자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5월 26일 방과 후 학교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끼리 싸운다는 통지를 담임 통해 받았고 진료실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최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즉시 처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장인 킴 샤리 그린 씨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모 5명 중 3명에게 연락하여 30일과 31일 학교에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자녀가 소풍 가서 시비가 걸린 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부모가 26일 페이스북 생중계로 호소한 영상을 수만 명이 본 이후로 여론이 급속 진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학교 학비가 연간 5억에서 1억 5천만 동이나 하는 전국 최상위 학교이니 학부모들도 쉽게 넘어가기 힘들겠지요. 여기에 폭력 행사한 학생 부모가 인맥이 대단하다는 비공식 루머도 돌아서 시끄러웠습니다. 다만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원래부터 이 학교가 이뤄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 후 아무나 돈만 내면 들어오는 학교로 변질되어 학교 질이 매우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호치민시 교육부는 학교에 공식 사과가 있은 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개인사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커질수록 과대 포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학교도 치보를 드러낸 사건이라서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은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어제 하노이 폭우 속에서 찍힌 환기엠 군 다이앤로의 한 서양인 커플의 뒷모습입니다. 촬영한 기자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